신혼집인데 숙소처럼 서로 각자 떨어져서 자고 떨어져서 지내고 숙소처럼 지내는 기분? 룸메이트? 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집에서 남남처럼 지낸다는 신혼부부의 속사정은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순이 아빠 조효준입니다. 저는 봉순이 엄마 김봄입니다. 이 친구는 봉순이고요. 제가 키운 지는 9년 정도 됐고 봉순이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제가 계속 키우던 강아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결혼하고 같이 셋이서 살게 된 가족이 됐습니다. 9년 전 어린 봉순이를 입양해서 가족들과 함께 키웠다는 여자 보호자.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봉순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봐봐. 봉순이 동생이야. 봉순아. 그런데 다음 달이면 돌봐야 할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요? 잘해줘. 태어나면 봉순이가 돌봐줄 거지? 응? 태명은 광복이고 광복절 날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게 돼서 광복이로 태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복자 들어간다고 하면 태명이 좋다고 해가지고 광복이로 했습니다. 요즘 봉순이는 이전보다 더 여자 보호자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마치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호위무사처럼 여자 보호자 가는 길을 사수하는 봉순이. 졸졸 따라다녀. 태교를 할 때도 항상 옆을 지킵니다. 이런 봉순이 덕분에 산전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네요. 혼자 있으면 우울할 수 있었는데 봉순이랑 둘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 우울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같이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폭 와서 안기면은 좀 위로되고 이렇게 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느낌? 봉순이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남편.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신 거예요? 손만 이렇게 머리 올라가서 난리가 나니까 막 그때부터 또 으르렁대고 난리가 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남편은 봉순이 때문에 태교는커녕 아내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려면 보통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게 아니랍니다. 봉순아, 광복이 좀 만져줘. 물리면 어떡해? 그래도 광복이 이제 만져줘야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질게. 왜? 태교해야 돼 우리. 아우 씨.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태교를. 아우씨. 봉순아, 만지면 안 돼? 너 때문에 무슨- 태교도 못하고 지금 팔이랑 다리 아픈데 주물러주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남편이 아내 몸에 손만 대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는 봉순이. 알았어, 너도 만질게. 같이 만질게. 안 돼. 이게 태동을 느끼면 이렇게 막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최근까지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집에서 만질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시켜봤는데요. 광복아. 봉순이 난리 났는데. 저 대박. 광복이 태동이 들리는지.
들려? 쟤 때문에 안 들려. 봉순이 때문에 안 들려? 응. 배 안에 봉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저대니 불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요. 예비 아빠로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태교 동화책을 꺼내든 남자 보호자. 봉순아, 태교를 할게. 동화를 읽을게. 날라다니는데?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야, 책 읽는 게 이렇게 긴장될 일인가요? 우리의 삶도 빛을 머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복이한테 들릴까? 봉순아, 이리 와. 봉순 이리 와. 탁 놓고. 여기 집. 광복이 놀래, 너 때문에. 결국 동화책 읽기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아빠가 해줘야 되는 태교는 거의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좀 배꼽 앞에다 대고 막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가가면 이제 봉순이가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보다 봉순이 짖는 목소리가 더 먼저 들리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래서 뭐 남편은 태동도 거의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아마 봉순이가 항상 제 배 앞에 있으니까 봉순이가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 태동. 네. 그날 오후 신선한 재료로 봉순이 간식을 준비하는 남자 보호자. 태교도 못하게 사납게 구는 봉순이가 야속하긴 하지만 사랑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은 반려견이랍니다. 그래서 특별식 요리법을 직접 찾아보고 만들어줄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맛있게 먹는 봉순이의 모습을 코앞에서 감상하는 남자 보호자. 이야,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먹는 소리도 재밌고 일단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들어볼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가족이 된 사이지만 누구보다 봉순이를 살뜰히 챙긴다는 남편. 그래서 실제로 저랑 봉순이랑 둘이 살 때보다 남편이 더 지극히 봉순이를 챙겨줘가지고 안 먹던 유기농 간식에 사료만 먹고 있고 남편이 챙겨주고 있어서 저녁에 거품 목욕을 시켜주고 봉순이를 되게 잘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봉순이는 언제나 여자 보호자만 바라보는데요. 아니 누울게. 거실에서보다 더 심해진 공격성. 소파에는 앉게라도 해줬는데 침대는 아예 다가가질 못하게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야 돼? 아 진짜 팔 좀 주물러줘. 팔 저리니까 팔 좀 주물러줘. 어떻게 주물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벌한 신혼부부의 침실이 있을까요? 결혼하고 이런 고민이 생길지 진짜 몰랐어요. 같이 잘 지낼 줄만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같이 잘 지내고 막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그 셋이 같이 있는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또 아기도 생기고 하니까 그 걱정이 계속 커지는 거죠. 괜찮을 거야 하다가도 아, 또 물겠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다음 날 봉순이와 함께 친정집을 찾은 여자 보호자. 강아지 시절부터 9년간 살던 곳이라 봉순이에게도 익숙한 공간인데요.
여자 보호자 껌딱지인 줄 알았는데 봉순이가 부모님도 참 좋아하네요. 옷가운 입었어? 오, 친정집에서는 좀 괜찮나 봐요. 야, 뭘. 너 말고. 야. 야. 왜? 봉수, 야, 그전에 이렇게 심하게 안 그랬는데. 그냥 다가오면 으르렁만 거려는. 봉수, 일로 와봐. 안 돼. 안 돼. 눈빛부터 돌변해. 안 된다고. 봉순. 앉아. 앉아. 봉수, 강복이 잘 있나?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강복이 잘 있나?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이렇다니까. 봉순. 그러면 안 돼. 애기 놀래잖아. 응? 거기 애기 잘 있나? 이런. 우선 이 흰생아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이 발톱 갖고 살짝 대도 안 돼. 파상풍 걸려. 중상이라고 파상. 중상.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걱정. 맨날 저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애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 무릎을 빼앗길 텐데. 그래서 걱정이야. 뭘 걱정해,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답은 언니 집이야. 안 된다니까. 여자 보호자가 없으면 우울해한다는 봉순이. 신혼여행으로 떨어져 있을 당시 식음까지 전폐했을 정도랍니다. 저는 봉순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걱정하시는 마음에 분리하라고 하시니까 걱정이에요, 그것도. 그날 밤 산책 가자. 산책 시키고 올게. 산책 갔다 와. 가자. 가자. 몸이 무거운 아내는 집에서 쉬고 남편 혼자 봉순이 산책을 시키기로 했는데요. 가자. 내려와. 가자. 봉순 산책 좋아하잖아. 내려와. 가자. 갔다 와, 봉순이. 가자. 안녕. 아씨. 야. 가자. 힘 주는데? 봉순 너 산책 좋아하잖아. 여자 보호자가 일어나자 그제서야 발을 떼는 봉순이. 가. 언니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을게. 갔다 와. 언니 집에서 좀 쉬어야 돼. 봉순 너 좋아하는 산책 가는데 오빠가. 가자. 가자. 좋아하잖아. 봉순 산책 좋아하잖아. 왜 지금 산책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아 요즘 제가 같이 안 나가면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꼭 저랑 같이 가려고 하고 남편이랑 원래 가긴 했었는데 곧잘 요즘엔 안 가더라고요. 가자. 가자. 형사 안녕. 갔다 와. 안녕. 봉순아. 산책하러 가는 건데 누가 보면 어디 끌려가는 줄 알겠어요. 갔다 와. 가자. 야,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요. 빨리 갔다 와. 안 가? 언니도 같이 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여자 보호자에 대한 집착. 안녕. 네. 알겠습니다. 안녕. 마음을 사기 위해 봉순이에게 좋다는 건 남자 보호자가 다 해주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와이프랑 나올 때 이렇게 토끼처럼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냥 저랑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도 여자 보호자가 없으면 재미없어하는 눈치라고요. 좋아. 그래서인지 볼일만 보고 빠르게 귀가하는 봉순이. 순식간에 산책이 끝나버렸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발딱 가야 돼.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여자 보호자의 품. 남자 보호자에게도 애정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요. 남자분들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얘 왜 이러는지. 그래서 챙겨주는 건 나름 뭐 신경 써서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 잘 챙겨주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더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운한 마음을 꾹 참고 있던 그때
벼랑간 달려든 봉순이. 아이고 제대로 물린 것 같은데요? 관심도 안 주고 물기까지. 봉순아, 너 너무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물어? 사람을 왜 물어? 어? 나도 너 물래. 이게 뭐야? 봐봐. 어이구 하지 마.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 곧 새 식구도 태어나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기만 아니면 서로 이제 봉순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피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생기면은 모든 행동을 다 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기 없었으면은 그냥 봉순이 비 맞춰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순이 비위를 맞춰준다고? 이 봉순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 서로 떨어져 있고 스킨십 안 하고. 숙소야? 내무실이야? 부부에게 스킨십이란 있을 수 없다. 신혼집을 내무반으로 만들어버린 봉순이.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문제 행동. 출산이 코앞인데도 태동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태교 권리를 뺏겼습니다. 도와줘요, 설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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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순이 때문에 좀 태교도 힘드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봉순이가 저희 둘을 질투하는 것처럼 막 못 만지게 하니까 거의 태교 이런 걸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둘만 이렇게 여행 가서 태교 좀 하고 네. 그 태동도 느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 태교 여행을 다녀온 부부. 임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태교를 했다고요? 이번에 그러면 처음으로 여행 가서 이렇게 한번 네, 거의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이와 이 반려견을 같이 키우는 게 좋은 면도 많지만 그렇게 좋으려면 또 우리가 신경 쓸 게 또 상당히 많고 신경을 쓰지 못했을 때는 좀 또 오히려 더 힘든 면들도 있으실 거라서 오늘 한번 영상 보면서 봉순이 문제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태어날 우리 아이와 봉순이와 두 분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남편이 출근한 후 여자 보호자 혼자 남아있는 시간. 봉순이는 마치 지키는 것처럼 항상 곁에 붙어 다녔는데요.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쫓아다니네요. 네. 우리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벨크로 독이라고 해요. 벨크로처럼 벨크로? 딱 붙어 다닌다. 여자 보호자에 대한 집착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사이를 갈라놨었죠. 왜? 이렇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만삭이 다 될 때까지 태교 한 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봉순이의 문제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원래 본가에서 결혼 전부터 네. 키우던 아이를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걸로 아는데 네. 그때부터도 있었던 증상인가요? 네, 원래 약간 좀 있었는데 와서 더 심해진 건 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와서 더 심해졌다. 네, 네. 임신은 혹시 언제 하셨어요? 임신은 결혼하기 직전에. 직전에? 네. 그러면은 와서 더 심해진 거랑 임신이랑 딱 그냥 겹쳐지는 상황이네요? 네, 시기는 비슷한 네. 시기로.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임신이 영향을 줘요. 아나 보네. 알겠지. 알아요?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안다라는 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기에 뭔가 이제 내 사람 동생이 우리 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사람 동생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뭔가 변화됐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호르몬이에요. 이제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기와 엄마 그리고 아기와 아빠 간에서 가장 서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이라는 이 사랑 호르몬이 이제 출산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아기 얼굴만 봐도 아기랑 막 스킨십을 하고 아기를 껴안고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도 막 사랑 호르몬이 나오고 아기한테도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린 동종이고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동물이 사람과 강아지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옥시토신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자기도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신기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붙어 있고 싶은 마음,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고요. 이게 강해지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까지 갈 수도 있겠죠. 내 거야, 나랑만 사랑을 느끼고 우리 언니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사랑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봉순이. 지금 두 분의 상황, 지금 영상을 봤을 때 보이는 진단은 소유 공격성이에요. 누구를 소유하냐? 우리 여자 보호자님. 그런 거야? 예전에도 있었는데 임신하신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와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고 봉순이는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인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은 더 집착, 뭐 조금 우리가 좀 미화해서 설명하자면 지키려는 모습?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게 또 꼭 잘 나타나는 공간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명확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침대? 소파 침대. 그 안에서 나는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고 스킨십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파나 침대 같은 곳도 이제 동일시 되는 거죠. 이 공간에서 내가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있을 때는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을 뺏기기 싫은 소유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 보호자에 대한 소유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소파랑 침대예요. 맞아. 침대에서 좀 제일 심한 것 같긴 하다. 아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인 소파에 남편이 다가오면 경계태세를 보였던 봉순이. 침대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누울게. 아이의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찢어댔죠. 겨우 자리를 잡아도 눈칫밥 신세였던 남편. 야,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결혼 직전에 아기가 생기셨다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안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봉순이 때문에. 맞아, 그래서 다행이라는 거. 다행이라는 네, 얘기가. 진짜 다행인 상황이네요. 네, 지금. 봉순이가 계속 이러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저한테 실제로 상담을 많이 와요. 아이 계획이 있는데 반려견 때문에 이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이 오세요. 신혼부부님들 진짜 많이 오세요. 이런 상황들 많아요. 반려견 때문에 오붓한 부부 생활을 꿈도 못 꾼다고요?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야 돼? 부부 사이를 끼어드는 눈치 없는 반려견. 새나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내에게 집착할 때면 공격성을 드러냈던 봉순이. 급기야 물기까지 했는데요. 아기가 물렸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좋은 모습을 하나 봤어요. 예? 설쌤 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물리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인데 무는 강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는 강도의 조절. 그러니까 그만큼 내 감정 상태에서 그 표현을 할 때 이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봉순이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 맞아, 세게 막 물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척만 하지. 이게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위험해요. 아까 다친 것도 눌린 거고 구멍이 뚫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맘먹고 물면 다 구멍 나요. 자기가 맞아. 이거는 위협적 그 하지마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거나 이 스냅은 아예 이빨이 안 닿는 건데 살짝만 지금
무는 강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이거는 특히 아기가 있는 집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입질이 아예 없는 게 좋지만 이 입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 다름 아닌 짖음. 여자 보호자에게 집착을 보일 때마다 목청껏 짖어대는 통이. 놀라는 일도 참 많았는데요. 안 된다고. 봉순, 옆집에도 개가 있어요. 2마리가. 근데 얘 짖는 것만큼 2마리가 짖어도 약해. 얘 짖는 것만큼 데시벨이 안 나와 거기가. 이 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신생한데 이게 짖어대면 맞아, 애가 목소리도 커가지고 놀래서 맞아.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고 사실. 짖음 소리에 또 어르신분들이나 좀 걱정도 뭐 태교나 이런 거 아이한테 안 좋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연구 결과들을 좀 찾아봤어요. 산모와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소음 때문에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피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 위치에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벨 한번 눌러볼까요? 봉순이의 짖음은 산모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벨소리를 듣자 여자 보호자에게 집착했을 때처럼 짖기 시작하는 봉순이. 과연 그 결과는? 105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90에서 1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여기 앉아 계시니까 딱 여기로 봐도 진짜 크게 짖을 때 한 102 정도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그죠? 나와요. 지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크게 짖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113이 가장 높았대요. 113데시벨의 짖음. 그러니까 대부분 강아지들이 짖는 게 그렇게 많이 진짜. 우리 임신하신 분들한테 아주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다행이네. 120 정도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속적이지도 않고 아무리 크게 짖어도 한 100 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되겠다요. 입질도 짖음도 걱정 없다고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사랑 호르몬 변화로 심해진 봉순이의 소유 공격성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투심이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봉순이 있어 보이고 이런 아이들은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잡아주고 근데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규칙 없죠. 네. 규칙이 있는 동물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제가 운전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운전에 신호등이 없고 자유를 주면 운전할 때 더 편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교차로에서 저기서 누가 차가 올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이지만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무슨 강아지 힘들게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규칙은 만들어줘야지 봉순이가 편해요. 저희 이제 한번 솔루션을 시작을 해볼 건데 보통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여자 보호자님을 터치할 때 네. 지금 한번 살짝 걱정 안 되시면 한번 반응 한 번만 볼까요? 오케이. 이런 반응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네. 확실히 싫어해요. 우리 지금 확실히 싫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참을 수 있게 해볼게요. 이게 강아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참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행동들은 참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기다려. 참는 연습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앉아. 기다려. 옳지. 먹어. 이런 식으로. 옳지가 항상 잘했을 때가 옳지가 나와야 돼요. 너의 그 행동이 잘한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매번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초반에는 좀 이걸 가지고 스킨십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홍수 앉아. 기다려. 하고 요 앞에다 이렇게 둘 거예요. 기다려. 두 분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스킨십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옳지. 먹어. 이걸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냐면 더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 칭찬받는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나 지금 참고 있는데 어떤 상황 후에 저걸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걸 집중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스킨십을 하는 순간 옳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봉순이 입장에서는 아, 이거구나. 예전에는 우리 오빠죠. 네. 우리 남자 보호자님이 여자 보호자님을 뺏으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 후에는 뺏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반복해서 심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네, 그렇죠. 뒤로 가게 해서. 이제 앉아. 기다려. 기다려. 남편의 교육도 잘 따라줄까요? 옳지 먹어.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걸 반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다려. 스킨십을 해도 짖지 않는 봉순이. 옳지 먹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먹어버린다. 급해서 먹고 이걸 막으러 오는 거예요. 기다려. 이야, 생각보다 잘 참아주고 있는데요. 네, 옳지 먹어 해보세요. 옳지 먹어. 그리고 계속 스킨십 계속 해보세요. 어떤 반응? 아까보단 괜찮은데 아까보다는 불안감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와요. 한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 블로킹 보드라는 걸 써볼 거예요. 보통 바디 블로킹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해보셨죠? 이렇게. 네, 잘 안 되죠. 네.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몸, 이 가느다란 두 다리를 가지고 막는 거는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뚫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을 하려면 뚫을 수 없는 걸로 막아야 돼요. 방금이랑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킨십을 하고 계시면 짖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밀어낼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하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식이 눈앞에 있을 때만 잠깐 사라지는 문제 행동. 기다려. 블로킹 보드를 활용해서 참을성을 좀 더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옳지 먹어. 기다려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자, 가만히 계세요. 간식 효과가 다 떨어지자 블로킹 보드로 봉순이를 저지하는 설쌤. 자, 계속.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스킨십 잘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설쌤을 방패 삼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스킨십을 하는 부부. 오해하지 마세요. 애정 연장 아니고 봉순이 교육 중인 거예요. 블로킹 보드에 막혀 꽁냥꽁냥한 부부 사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봉순이. 기다려. 떨어지란 말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자, 참고 있어요. 짜증나는데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어요. 안 돼. 자, 이제 하나 더 내드릴 텐데 간식을 가지고 계시죠? 네. 주위에 있어도 짖지 않고 얌전히 바라보면 중간중간 칭찬하세요. 스킨십 하시면서. 네. 네. 계속 하세요. 이럴 때 옳지 하고 하시죠. 옳지. 옳지 잘했어. 좋아요. 네, 또 스킨십 하시고. 지금 너무 길지 않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옳지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안 돼.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
과하게 혼낼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만 알려주면 돼요. 명확하게만. 자기가 뚫을 수 없는 힘 있죠. 자기가 뚫을 수 없는 상태. 나는 지금 거기 가서 막 짖고 싶은데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만 명확하게 보여주면 막 아프게 하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혼낼 때는 단호하게, 칭찬은 부드럽게 해주세요. 칭찬. 옳지. 네, 좋아요. 옳지, 잘했어. 잘했어. 이제 방금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이제 앉았을 때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보호자님께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내려오게 하세요. 내려가. 봉순 내려가. 내려가. 밀어도 돼요. 네. 여자 보호자의 낯선 모습에 금세 얌전해진 봉순이. 옳지. 이렇게 앉거나 이런 모습 보면 이제 옳지 하고 다시 가면 돼요. 옳지. 잘했어. 이때 칭찬은 뭐냐? 이걸 풀어주는 게 칭찬이에요. 지금 좀 당황한 모습 보여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봉순이가 짖었다 하면 잽싸게 블로킹 보드를 사용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시켰는데요. 그러자 마침내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세상에 보고도 못 본 척하네요. 옳지. 옳지. 먹어. 아유, 언니한테 혼나니까 딱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 옳지. 아유, 어떡해. 옳지. 부엌 쪽으로 가셨다가 오셔서 그럼 봉순이가 볼 거거든요. 앉고 방금 같은 거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부러 봉순이의 시선을 더 끌어봤는데요. 지금 벌써 긴장을 조금 할 거거든요. 네, 스킨십.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인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마사지도 한번 그동안 못 해주셨던 거. 신경을 안 써. 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몇 번 우리 교육을 하면서 칭찬도 받았고 혼도 나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신경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그동안 못했던 태교를 남자 보호자님이 한번 해봐 주실게요. 네. 하면 될까요? 네. 중간중간에 복순이도 칭찬할 거예요. 네. 한 5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얌전히 잘했으면 계속해서 칭찬해 주세요. 살금살금 마루로 올라왔는데 태교는 꿈도 못 꿨던 지난날 교육 이후 변화가 생겼을까요? 마루장에 내가 삐그덕 소리가 나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깨웠어. 도둑이 납작 엎드려 죽은 듯이 있으려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옳지. 도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서 마음을 놓으라고 찍찍 하고 쥐소리를 냈어. 교육 전 이랬던 봉순이가 교육 후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인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누울게. 조용히 해. 소파보다 침대에서 문제 행동이 더 심각했던 봉순이. 아이의 접근조차 못하도록 대차게 지저댔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처음에 교육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어서 줄 거란 걸 보여주면서 가세요. 같이 보여주면서. 네. 그리고 누우면서 주세요. 네. 얘가 막 짖고 뭐라고 해도 그냥 보여주면서 나 이거 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고 그냥 앉거나 눕거나. 네. 이거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반복하면 네. 남자 보호자님이 들어올 때 습관적으로 기대를 할 거예요. 해볼까요? 나갔다 다시 한번. 네, 나갔다가 한번 들어가실게요.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보호자. 누우면서
그런데 전혀 짖질 않네요. 네, 옳지, 잘했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거실에서의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육 효과인지 낯선 환경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 철수. 우리 밖에서 했던 연습을 침대에서 그대로 해볼 건데요. 네. 간식을 가지고 가요. 네. 간식을 2개 가지고 가세요. 네. 그리고 하나를 우선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바닥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다려. 앞에다 두고 기다려 하고 스킨십하고 네. 옳지 먹어. 네, 알겠습니다.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가도 돼? 평소처럼 여자 보호자와 봉순이 둘만 남아있는 상황. 과연 남자 보호자를 본 반응은? 봐봐, 벌써 이 반응이 나오고 있어. 제가 아까 뛰어나올 거라고 했죠. 교육 효과가 입증된 것 같죠? 옳지,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침대 위 스킨십도 옳지, 먹어. 이젠 문제 없네요. 옳지,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동생 따로했어. 너무 잘하는데? 아, 처음에 문 열릴 때 짖으려고 하더니 들어오니까 바로 꼬리 흔들면서 앞으로 마중 나갔다. 네, 제가 원하는 반응이 그거예요. 들어오는 게 뺏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온다는 인식이 지금 몇 번만 해도 좀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간식을 안 놓고 할게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보여주고 한 거잖아요. 네. 이제 기다려만 얘기하고 스킨십하고 짧게 해야 돼요, 이건. 네. 짧게 스킨십하고 옳지 하고 주세요. 기다려만 얘기하고. 간식 지금 안 줘주셔도 돼요. 기다려. 기다려. 네, 아주 짧게. 옳지. 옳지. 네, 그거예요. 옳지, 잘했어. 우리가 아까 놔뒀던 거는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를 인식시키려고 한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놓고 연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전으로 점점 가깝게 가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기다려 하고 스킨십 한번 해보세요. 기다려. 자, 실전 연습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기다려. 옳지, 잘했어. 잘한다, 봉순아. 멋지다, 봉순아. 멋져.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그냥 실전. 기다려 안 하고 해보세요. 바로 이번엔 그냥 기다려 안 하고 바로 해보세요. 네, 고개를 돌려버리네. 차라리 안 보겠다.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잘했어. 감격스러운 정도인데요. 진짜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원래는 제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일단 귀 여기 앞까지 와서 으르렁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법이랑 순서를 아니까 확실히 이해시키면서 하니까 진짜 너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해. 봉순이도 잘해요. 솔루션 대성공.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여태까지 했던 스킨십을 다 합친 것보다 오늘 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애 때는 좀 뭐 데이트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 이제 봉순이가 짖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뭐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방법을 알았으니까 봉순이한테도 좀 훈련시키고 교육하면서 저희도 예전처럼 다시 풋풋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후 제작진에게 온 메시지. 봉순이 소식이었는데요. 언제 물릴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았던 부부의 침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스킨십도 봉순이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고요. 뱃속 아기에게도 마음껏 인사하게 된 부부.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봉순아,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도 사이좋게 지내기다. 알았지? 잘했는데? 아! 아파!
진짜 엄마 머리 빵꾸나. 보더라! 보더라! 아, 최강이네. 최강이에요.